My name is Greta Thunberg. I am 15 years old and I'm from Sweden. I speak on behalf of climate justice now. 기뉴님들 그레타 툰베리 좋아하세요? 툰베리 짱 멋져요. 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왜요? 아, 너무 한 사람한테만 관심이 쏠리니까 또 한국에서는 또 한국의 스타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죠. 툰베리? 아, 툰베리? 그레타 툰베리를 언제 처음 알게 되셨어요? 저는 그 18년도에 툰베리가 처음 등교 시위할 때 처음 접했어요. 저는 COP 가서 처음 봤었는데 그때는 툰베리가 툰베리인 줄 몰랐어요. 2019년인가요? 18년도 때 와서 연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와, 되게 어린애가 나와가지고 연설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툰베리가 될 줄은 사인도 받아 놓을 걸 그랬어요. 툰베리의 일상을 담은 다큐가 이제 개봉을 했어요. 했어요. 벌써. 6월 3일에 하거든요. People always tell us that young people are going to save the world. There is simply not enough time to wait. The fallout from climate change. The impacts could be catastrophic. All of this with the global warming, it's a hoax. It is the most pressing issue of our time. You have to go to school. 그 영화사 통해서 들었는데 툰베리가 직접 배급 조건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를 청소년들한테 알리는데, 교육하는데 이 영화가 쓰였으면 좋겠다.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이 영화를 가지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좀 구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멋있네요. 기후변화 뉴스의 스타가 툰베리인 건 맞는데 사실 악플도 엄청 많이 달리잖아요. 그렇죠. 주로 나댄다. 관종이다. 위선적이다. 너네 집 방청소는 네가 하냐. 그런 거를 제가 다니진 않죠. 왜 저를 가르치세요? 그걸 보면 화가 많이 나죠. 맞아요. 툰베리 기사 쓰면 진짜 악플 꼭 달리거든요. 네. 소연님 악플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그레타는 잠깐만 아는 사람 같은데? 그 그레타의 금요일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기후변화를 위해서 자신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전 되게 좋게 보는데 악플이 달린다니까 좀 마음이 안 좋네요. 그레타 친구로서. 한번 꼭 만나보고 싶은데. 그런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네? 막 그런 거 옆에 가가지고 사진 찍는 거를. 아니 저는 사진 안 찍죠. 아니에요? 연대. 하이 그레타. 연대. 근데 청소년 기후행동의 그런 활동들에도 똑같이 그런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막 너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근데 막 실제로는 그런 활동들이 대학 가는데 크게 영향을 안 주는데 막 그런 댓글 달고 뭐 너네 방청소 하냐 그 댓글들도 거기서도 달리거든요. 근데 방청소랑 기후변화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레타가 계속 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불편하죠. How dare you? 뭐 이렇게.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사람들이 기후변화 뉴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들여다보면 별로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연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대중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 문 대통령님께서 탄소 중립 선언하고 여기저기서 기후변화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기후변화가 뭔지 조금 알아봐야 되니까 뭐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저도 생각을 하는 거 많은데 사실은 일도 신경 안 쓰죠. 왜냐면은 당장 우리는 집을 마련해야 되고 직장을 가져야 되고 나한테 정당한 기회들이 막 보장돼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건데 사실은 기후변화는 되게 먼 것처럼 계속 언론이 얘기를 했으니까 북극곰 문제라고도 하고 일상 실천이 중요한 거라고도 하니까 이제 툰베리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야 너네들이 지금 이러다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사실 저는 이 팀 처음 왔을 때 일단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한국이 기후 악당이라고 그러는데 왜 기후 악당이라고 욕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대화가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 기후 변화 딱 이해를 하려면 뭐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뭐 각국의 석유, 석탄, 재생에너지 자원 비율, 뭐 그린 뉴딜 정책, 뭐 그리고 기후 변화 관련 협약들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사실 처음 접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만 보면은 되게 단순하게 와닿는 체감하기 쉬운 얘기들 있잖아요. 뭐 한파 일수가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뭐 최고 기온을 찍었다든지 아니면 뭐 빙하가 녹고 북극곰 뭐 개인의 실천을 중요시한다. 뭐 그래서 또 이제 막 대기업들 막 포스코 같은 데서 또 보도자료 뿌리면 아 뭐 개인 실천을 기업이 막 잘 실천한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보도자료를 또 베껴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은 사실 알아야 될 정보들을 더 못 아는다는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과학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 문제는 사실 알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조금 공부할 게 좀 있어서 그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문맹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이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면 서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를 두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통의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좀 이런 고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 문명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 노아에서는 기후 문해력 클라이밋 리터러시라는 좀 약간 어려운 단어를 좀 써가면서 기후변화가 자신에게 끼치는 영향을 좀 이해를 하면은 기후변화를 알고 있는 것이다. 기후를 문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걸 못하면은 기후 문맹이다 라고 좀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근데 사실 되게 모든 사람들이 막 기후변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닐 수는 없고 그렇죠.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니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환경들이 좀 조성되면 좋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해상풍력이 낫냐 원전이 낫냐 이런 질문을 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둘 다 싫지만 그 풍력발전기 생긴 게 너무 싫어서 싫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인간의 이성과 감정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분은 기후 문맹이시네요. 그러면. 그리고 사실 이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보면 내가 기후변화의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단지 이 기후변화 문제는 일부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크게 관심 안 가지는 것도 탈플라스틱 운동 같은 거는 이게 한 번에 그냥 자기가 이렇게 실천하면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온실가스 감축, 뭐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막 정부 정책의 변화 약간 이건 너무 좀 거대하니까 사람들이 좀 안 와닿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일종의 효능감이 없죠. 내가 이런 친환경 실천을 한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그 미래를 가져다 주는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저는 사실 이 환경 문제가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문제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당사자가 없는 거예요. 물론 미래 세대는 있어요. 하지만 미래 세대 문제는 지금 벌어지지 않고 과거 환경운동이 사실 도약했을 때를 보면 하천오염이나 대기오염이 발생했고 그 범인이 또렷했을 때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과관계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복잡한 세상이 됐잖아요. 특히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는. 그레타 툰베리 얘기를 우리가 했지만 사실 그레타 툰베리는 저는 잘 사는 나라에 되게 좋아 보이는 청소년이 왜 저런 말을 하느냐. 못 사는 지역의 실제 피해 당사자 청소년도 아닌데 왜 저러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긴 했어요. 그리고 또 툰베리는 영어를 하니까 사실 스타가 된 것도 있고요. 한겨레가 창간기획으로 세계의 툰베리들을 좀 조명을 했는데 보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이 심하잖아요. 스스로 그 호흡기를 만들어서 대중들한테 환경운동을 하는 그런 청소년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계의 툰베리들이. 근데 우리는 사실 툰베리만 기억하는 것도 있죠. 제 친구도 지금 일보에서 기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기후변화 관련된 교육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0대까지의 그 기후변화 교육이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막 보면서 근데 친구가 크게 문제의식을 느꼈던 거는 사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이나 이게 에너지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20, 30, 40대, 50대, 60대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지금 시켜야 되느냐, 전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었더라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이 학생들을 비롯해서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 성인 대상 교육은 뭐 꼭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뭐 언론 보도든 다양한 방식으로 좀 진행돼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최근에 좀 인상 깊었던 보도가 있는데 한국 사람 중에 가장 친환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중산층의 40, 50대 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후변화 피해 당사자는 저소득층이고 또 미래 세대일 수 있잖아요. 근데 친환경적인 실천하는 거는 또 중산층이긴 하대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환경 문제는 결국 당사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인식을 먼저 한 어떤 좀 고학력층 내지는 좀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들이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후 사이렌과 함께 기후 문해력 쑥쑥 쑥. 다음에 또 봐요. 안녕.